이번 시간에는 경맥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을 놓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깊이로 찌르는 게 맞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맥의 깊이가 이 경맥은 A 경맥은 몇 촌 또는 몇 푼, B 경맥은 몇 촌 또는 몇 푼 찔러라 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경맥의 깊이가 피부로부터 어느 정도 센티미터, 어느 정도 밀리미터 또는 몇 촌 몇 푼 피하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있습니까? 각 혈들마다 요 혈은 이 정도 깊이로 찌르면 된다 하는 자침 깊이는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침 깊이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경맥의 깊이가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는 건데, 경맥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양경은 상대적으로 얕고 음경은 상대적으로 깊다. 그리고 사지 말단,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갈수록 정혈로 갈수록 깊이가 얕고 점점 체간에 가까워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그 깊이가 설명이 있죠. 더울 때는 경맥의 깊이가 얕아지고 추울 때는 경맥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오래오래 만성화될수록 경맥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피부로부터 몇 센치 또는 몇 미리 깊이로 지나간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맥의 깊이를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 환자한테 내가 몇 미리 몇 센치를 찌르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냥 원서에 나오는 그 정도 깊이가 지금 이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그건 모르죠.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혈관계 같이 림프계 같이 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 밑에 몇 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미리 두께니까 몇 미리까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벽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미루어 짐작. 뭘 갖고 짐작해요? 망고 내 생각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절대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디지털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날로그 식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건 듣기, 자침의 깊이 또는 경맥의 깊이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듣기죠. 듣기. 기를 얻었어요. 경맥에다가 경혈에다가 침을 놓는데 어느 정도 깊이로 찔러야 됩니까? 듣기 될 때까지. 그러면 듣기가 됐다 하는 거를 침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듣기가 될 텐데, 그러면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도 효과가 떨어질 거고, 듣기 되는 깊이를 지나서 계속 더 찔러도 또 반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이 듣기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침 놓는 사람은 놓는 사람대로, 침을 맞는 사람은 맞는 사람대로 듣기 되는 순간에 독특한 반응을 보이죠. 그거를 가지고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듣기감 또는 침자 감흥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듣기감으로는 산마중창, 그렇죠? 시큰한 느낌, 묵직하고 마비되는 느낌, 또 저리는 느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기는 어려운 그러한 좀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 자, 그거를 침 놓는 자리에서 느끼는데, 또 의사는 의사대로 뭘 느낍니까? 침을 놓을 때 긴밀한 느낌. 뭔가 이게 손끝에 잡혀있는 침을 이 환자의 몸이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긴밀한 느낌. 이거를 그 책에 침대성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낚시할 때 고기가 물 때 그 찌를 확 잡아 당기는 느낌. 그죠? 찌가 쏙 들어갈 때, 고기가 바늘을 확 잡아챌 때 그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느낀다. 그렇죠?
긴밀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럼 낚시 안 해본 사람은 침 놓을 때 감흥을 못 느끼겠네? 그럼 한의대 교육 과정 중에 낚시를 필수,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겠네? 낚시 안 하면 못하나? 자, 보통 침을 놓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듣기감을 느끼면서 침을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듣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한의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깊이, 즉 듣기의 깊이냐? 저는 환자의 표정을 봐요. 물론 환자가 말을 해주죠. 우리해요. 뻐근해요. 이거 뭐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이 듣기에 도달한 순간이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너무나 과묵해, 말을 안 해. 그러면 뭘 보겠어요? 환자의 표정을 봅니다. 어차피 침이 피부 밑으로 뚫고 들어가면 어차피 침 끝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침은 잡고 있지만. 그러면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간 이 바늘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갈 것인가를 뭘 보냐면, 손으로는 침을 잡고 있는데 내 눈은 뭘 봅니까? 환자의 표정을 봐요. 환자 표정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뭐하지? 그냥 평온했던 그 상태의 안면 표정이 듣게 되는 순간 갑자기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의 표정을 보면 지금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이 듣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유침을 하거나 아니면 수기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경혈의 깊이, 경맥의 깊이는 어차피 경혈의 깊이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관되는 이야기죠. 별개가 아니죠. 경혈은 체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내에 있는 겁니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도 학생 때 그런 질문 많이 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막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다? 이유는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표에 있다, 아니면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딱 결론,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우리 항상 가능성이죠. 피부가 있는데 경맥이 이 정도 깊이로 지나간다 그러면 경혈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침이 들어가야지 효과를 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경혈은 체표에 있어, 요 깊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만 뚫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딱 침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러면 효과는 나겠죠. 그렇겠죠?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경혈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고 피부 밑에 살 속에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깊이 넣어야지 효과가 있지 피부만 살짝 건드려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진다.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줘야 침 효과가 피부에서만 끝낸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침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깊이 찌르는 게 맞다. 이걸로 봤을 때 경혈은 체표에 있다기보다는 체내에 속에 있는 게 맞다. 지하철같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체표에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굳이 바늘이 피부를 뚫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요 피부만 따끔하고 끝내는 그러한 침법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팔체질 침법 있죠? 피부 밑에 깊숙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침관에다가 침을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또 팔체질에서는 영수보살을 원칙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을 침관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딱 밀었을 때 침이 침관 밖에 튀어나오는 거리가 한 4-5mm 밖에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자를 하는 게 아니라 팔체질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수보살을 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침을 놓으니까 실제로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 1-2mm, 그죠? 잘해야 1-2mm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피부만 건드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이거 봐라, 피부만 건드렸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느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락, 경혈에 반드시 바늘로 찔러야만 이게 효과가 있나? 아니고, 우리가 침 대신에 이
대체 기술로 사용하는 뭐 현대에 많이 발달된 새로운 치료 기술들이 많이 있죠. 뭐 자석을 경혈에다가 침 대신에 자석을 붙이는 그런 한의사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핑 중에 우리 한의사들 테이핑 많이 쓰죠. 그 테이핑 중에서 전기적인 현상, 요 생체 전기를 조절해 가지고 치료 효과, 침 치료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테이핑이 있는데요. 그 테이핑 그거 써보면 침 놓는 자리에 경혈점에다가 요 테이프를 딱 부착을 합니다. 정확하게 침 놓는 자리에 그 테이핑의 특정 지점이 딱 맞닿도록 딱 부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침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이프 딱 붙였는데 반창고 같은 거 붙였는데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혈이 체내에 있지 체표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은 그러면 피부에서 저게 테이프만 붙였는데 밴드같이 반창고같이 요것만 딱 붙이고 딱 붙이고 딱 붙이고 끝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효과가 난다면 이거 플라시보겠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다? 경혈은 체표에 있는 거야. 체내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요거를 여기에만 있어 아니야 여기에만 있어 이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혈은 어떻게 했어요? 체표부터 체내까지 요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깊이로 자침을 해야 되나? 요 문제도 지금 이 경혈의 깊이와 경맥의 깊이와 상당히 지금 관련이 깊은 문제지만 또 뭐도 있어요. 영수보사할 때 경혈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침이 들어가야지 영수보사가 되겠네. 근데 만약에 경혈이 여기 있어? 깊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경혈 위치는 여기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영수보사하기 위해서 이 경혈을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서 들어갑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얘를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혈을 경맥 라인 찾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몇 촌, 몇 등분 해가지고 촌수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촌수를 찾아서 경혈을 찾았지만 영수보사를 하면 그 앞에서부터 또는 뒤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요. 이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고 이거 왜 합니까? 필요 없잖아 이거 그러면. 그래서 영수보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거를 고민을 하죠. 경맥은 과연 체표에 있나 체내에 있나? 제 생각은 다 있습니다. 체표에도 있고 체내에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들락달락하는 공간이고 기가 흘러가는 통로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벽이 없어요. 벽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깊이 찔러야 돼? 그 사람들은 깊이 찔릴수록 더 강력한 침 효과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료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체표만 찔러도 효과 나던데 그런 한의사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환자가 낫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은 벽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자침의 깊이, 경혈의 깊이, 경맥의 깊이는 이렇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또 일깨워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감사하게 배우겠습니다. 경맥의 깊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